할까?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인사이드 아웃 2인데요. 1탄이 나온 지가 벌써 9년이 됐다 그래요? 픽사에서 그때 이제 처음 인사이드 아웃을 했을 때가 9년 전이었는데 그때 혹시 보셨나요, 다들? 봤죠. 저는 안 봤어요. 그때 당시에 안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동시에 봤습니다. 동시에. 왼쪽 오른쪽에 틀어놓고 보시다는 얘기죠, 1, 2편을. 네. 역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9년 정도가 지났는지를 체감을 못했거든요. 그러게. 난 진짜 무슨 한 4, 5년 된 줄 알았어. 근데 9년이라는 것에 약간 소름 돋았고 이거를 9년 만에 낼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IP고 할 것도 많고 막 이럴 텐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개봉을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이게 속편이란 게 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지만 하지만 막상 개봉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되는 콘텐츠에는 또 저희가 또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뤄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볼게요. 이게 원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어떤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본부에 이제 벌어지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막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들은 그 주인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주인공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막 일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작에서 이제 나왔던 기본 감정의 종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주인공인 라일리를 행복하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험을 펼치는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1편에서는 이 감정들이 처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 각 감정들이 뭐 하는 일이 뭐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막 큰 줄거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감정들이 이렇게 겪어 나가는 서사 그거 자체가 좀 많이 중심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나온 2편의 내용은 그 라일리가 이제 13살이 이제 된 거예요. 13살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그 사춘기가 왔을 때 굉장한 그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라일리가 이제 고등학교의 명문 하키팀인 파이어호크스라는 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애기가 이제 어떻게 또 하키를 배워가지고 또 하키 선수를 하겠다고. 네,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절친인 그레이스랑 브리라는 친구가 있고 얘네 셋이 너무 이제 좋은 이제 추억을 만들면서 막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셋이 같이 우리 이제 이 하키 캠프에 가자. 우리 셋 다 그 좋은 팀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막상 캠프 시작 날이 됐더니 그 그레이스와 브리가 그 둘만 다른 고등학교에 간다는 거를 라일리한테 알리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히 1차적으로 이제 멘붕을 하는 상태인데 그 채로 캠프장에 딱 도착을 했더니 자기가 평소에 엄청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발렌티나라는 인물하고 마주치게 되고 또 그런 선배 말고도 이 하키 캠프에 온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코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 여러 가지 막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일리 자체도 엄청 혼란을 느끼고 그 상황에 대한 엄청 많은 힘든 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 감정 본부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않았던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도중에 그 5가지의 기본 감정을 제외한 새 감정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우리도 이제 필요하다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이라는 애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이가 이제 기본 감정 캐릭터들하고 많이 크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감정 캐릭터들은 불안이 외에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 이렇게 4개의 캐릭터가 추가가 됐고 그 외에도 막 재밌는 설정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큰 줄거리 안에서 소개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뒤에서 우리가 각자의 감상이랑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죄송한데 주무시는 거 아니죠? 왜 기지개를 켜요? 옆에서 지금 살짝 거슬렸거든요.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완전 집중, 네.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네. 짧은 총평 할 건데 에디부터 한번 총평해 주실래요? 총평? 짧게. 너무 좋았다. 인생 영화를 거의 발견한 기분이라고 저는 인생 영화는 네. 인생 영화 한 번씩. 갱신되는 건가요? 매주? 마거리트의 정리대 인사이드 아웃 2. 인사이드 아웃 2가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1. 오. 와. 마거리트 정리에 비하면 너무 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그레트 정리 나오면 또 극장에서 보고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럼 일단 총평 한두 줄 정도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들이 감정들을 분리해서 막 보여주니까 명확하게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라고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좀 추가 느껴졌고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네. 어디서? 어디서 그러냐면 그 라일리가 하키 연습 게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자아가 막 불안이가 막 난리 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아가 다시 형성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화합하는 화해학과 그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친구들 약간 배척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위로해주는 장면에서. 맞아요. 그 라일리의 그 감정 변화가 되게 좀 좋았던 게 나 같아도 좀 잘하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억세졌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뭐 모든 감정들을 통해서 자아가 다시 형성되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맥스는요? 저는 이 총평이라고 하니까 생각나서 왓챠피디아를 들어가 봤거든요. 저 왓챠피디아 종종 들어가서 이제 내가 본 영화들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 보는데 여기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몇 개 읽어보자면 그때 잘 다스리지 못했던 불안이가 내 성격이 됐나 봐. 미안해 괜히. 잘 지내자 이제라도. 그리고 안쓰러울 만큼 기특하다. 유별난 꼬맹이들이 모여 탈 많은 마음을 시끌벅적 보듬어주고 있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으면 불안이 휘몰아치던 장면은 평생 못 잊겠다. 내 감정들도 저렇게 써줬을 텐데. 이거 보면서 저는 영화 보면서는 에디가 말한 장면에서 울컥하긴 했지만 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왓챠피디아 보다가 펑펑 우신 거예요? 울진 않았어요. 카야는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는 보통 이제 어떤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렇게 눈물이 팍 터져야 되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울지 않았고 오히려 엄청 앞부분에서 울컥하고 좀 울었는데 이 영화를 시작할 때 9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하면서 막 지난 전사들을 막 소개를 해줘요. 빠르게. 근데 오히려 그거를 막 보는데 약간 울컥했어. 왜냐면 걔네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도 그 첫 영화가 나온 뒤로 9년을 지나왔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약간 되게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9년 전에는 뭐 하고 있었나요? 9년 전 몇 살이지? 다들 천장 보고 있네. 잠깐만 몇 살이죠? 24살인데요? 와. 나 그때? 학생이 아니었어? 저 취업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언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에디는요? 저는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 휴가 나와서 막 데이트하고 이랬던 시절인 거죠? 그 전주 일대에서? 맞아요.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는 오히려 울컥했고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 제가 아침 시간에 봐서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제 옆쪽에 누가 한 명이 앉으셨거든요. 남자분이. 그분도 처음부터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이게. 약간 이 영화 자체가 보통의 그런 시리즈인 영화들이랑 다르게 사람들이 약간 뭔가 자기랑 이 영화를 동일시하는 그게 좀 센 것 같아요. 뭔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의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비포 시리즈가 이렇게 몇 년의 텀을 두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내가 이때 한 몇 년 전에 보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나랑 비슷한 시간을 보낸 그 컨셉으로 또 보고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 뭐 멀리서 찾지 말고요. 작년 8.2편 오죽사 그것만 들으셔도 좀 다른 얘기 같죠? 그 얘기네.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처음 올렸을 때 처음 들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듣고 그분들한테 한 계시다면 얘기예요? 아니야? 이 해석이 더 좋네요. 그 해석으로 선택할게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다. 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좋네요. 얼마나 좋네요. 네, 잘 들었고요. 송평 전반적으로 좋네요. 평이. 네네. 네, 다른 분들도. 그럼 일단은 가장 애정이 가거나 약간 끌렸던 캐릭터가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에디는요? 역시 기쁨이. 기쁨이가 약간 자기의 그런 느낌인가요? ENFP. 분신 같고? 오. 네. 기쁨이 ENFP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동족혐오는 없나 보네. 없지. 나는 그래서 누가 더 위에요? 기쁨이랑 기쁨이가 나중에? 위지. 기쁨이가. 그치. 기쁨이가 훨씬 위인데. 서열이 필요하니까. 네.
저는 역시 기쁨이가 너무 좋았고요.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막 그리고 리더 역할을 막 자처하잖아요. 다들 토닥이고 막 이렇게. 근데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막 나라고 안 힘들겠냐고 막 이런. 갑자기 급발진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ENFP. 기쁨이도 힘들고 어떤 자기만의 고난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다 좀 억누르고 그 기쁨을 항상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자기의 그런 평소와 비슷해 보였나요? 그러니까 좀 저도 오버랩. 나도 힘들다. 그렇다기. 나도 항상 웃고 있고 너네가 보기에 나 항상 좋아 보이지만 아니, 내가 이렇게 나도 힘들다. 그것보다 아무튼 그 불안이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기쁨아 너 그렇게 하면 라일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 나처럼 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때 약간 그래. 저런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저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잠깐 불안이한테 감정이입을 할 뻔했지만 역시 끝까지 보니까 기쁨이가 역시 좀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뭐 9가지 캐릭터 중에서 네. 가장 라일리한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코어가 되는 감정을 고르라면은 그걸 고를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쁨이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코어 감정이긴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저는 전작 1편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 최애는 슬픔이에요. 왜냐면 제가 1편 봤을 때도 다른 분들 뭐 각자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그 1편의 가장 큰 메시지는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기쁨과 슬픔은 항상 함께야 이러면서 둘이 같이 들어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사람 인생에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다. 뭔가 그런 슬픔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우리가 다른 감정들과 이렇게 붙었을 때 더 잘 지낼 수 있고 뭔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전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 캐릭터 중에 고르자면은 슬픔인데 사실 근데 이번 편은 저는 인상 깊은 캐릭터는 따로 있는데 그 영화에서 라일리가 예전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하는 어떤 약간 버려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들 모아놓는 지하 감옥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랜스라는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검을 들고 있고 검을 가진 캐릭터지만 주특기는 구르기. 근데 굴러서 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치게. 덕후의 마음을 자극했나요? 저게 뭐지? 약간 이걸로 항상 시작하는 궁금해. 거예요. 저게 맞다. 뭐지? 저게 뭐지에서 시작된다고 했지? 쟤 뭐지? 쟤 이상하다. 쟤 이상하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옛날 캐릭터이기 때문에 2D였을 거 아니에요. 게임이기도 하고 그 2D를 그대로 갖다 넣었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맞아. 저 파우치 되게 귀엽던데. 맞아. 그리고 파우치를 그 분노가 이렇게 발로 밟고 그 입에서 막 맞아. 꺼낸 장면. 근데 그 뒤로 그 차고 다닌다는 게 난 더 웃겨. 그래서 그 파우치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좋아했던 이제 2D 캐릭터인데 이제 잘 그런 지하 감옥에 보관돼 있다가 이제 불려 나오는 그런 게 너무 그런 게 재밌었어요. 맞아. 그런 캐릭터 있어요? 옛날에 좋아했는데 커가면서 약간 관심 끈 캐릭터들. 저는 어릴 때 짱구는 못 말려를 만화책을 사서 봤었어요. 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만화책은 약간 성인용이 맞아요. 애들용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진짜? 나는 이게 뭔지 처음 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라던가 어디가 웃긴지 모르겠는. 어디가 웃긴지 모르겠는데 팍 꽂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웃기네. 짱구구나 그게. 짱구랑 특히 흰둥이. 흰둥이 엄청 좋아했었고. 뭐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오래된 캐릭터는 아니네요. 뭘 기대한 걸까? 뭐가 있을까? 저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래요? 진짜 지하 감옥에 가둬놨구나.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거 왕바우 뭐 이런 거. 왕바우. 뭐 이런 것도 막 기억이 나고 하는데 뭐 딱히 기억. 꺼냈다. 너무 기대돼.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옛날 일본 애니인데 일본? 그 막 약간 털 몽둥이에 그 빨간색 털, 분홍색 털, 노란색 털 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있지방, 있지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요. 난 몰라. 나 전혀 처음 들어. 일본 거?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집에 사가지고 많이 틀어줬거든요. 애들 거.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예를 들어 라일리로 치면은 그
그 껌 광고 음. 음악처럼 자꾸 그 음악이 가끔 생각나요. 나 진짜 찾아봐야겠다. 뭐 찾아야겠다. 있지방 뭐 이런 거거든요. 확실히 일본이네. 아무튼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뭐 있으세요? 저요? 저는 기억이 나는 수준까지로 내려가면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세일러문. 저는 그중에 세일러문 아니에요. 데이지를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세 명이에요. 고런 웨딩 뉴. 피치, 어. 데이지 또 한 명 릴리. 누구지? 릴리. 맞다. 아무튼 전 데이지를 좋아했는데 그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항상 한 명씩 맡아야 됐거든요. 그거 뭔지 알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그걸 처음 봤거든요. 뭘요? 그 웨딩 피치. 아 진짜? 근데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포함해서 남자애들 3명에서 그 서로 한 명씩 맡아서 했어. 그 웨딩 피치 가운데 뭐 했어요? 내가 여러분? 릴리였던 것 같아. 제일 청순해요. 릴리가 거의 청순의 대명사 같은 역할이란 맞아, 말이야. 맞아. 너무 열받아요. 닉네임 릴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 뭐 하고 있지? 뭐였어요? 전 데이지. 데이지. 근데 왜 데이지? 피치하면 되겠다. 왜 데이지인지 알아요? 또 슬픈 전설이 있어. 뭐요? 그 캐릭터를 맡을 때도 권력에 의해서 분배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나누기보다는 그건 이제 언니랑 막 동네에 있는 언니들 이렇게 나눴는데 당연히 제일 힘세고 큰 언니가 자기가 원하는 거 주인공 그리고 릴리 그럼 남는 거다 데이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지가 머리가 짧았거든요. 나도 싸움 잘하는 친구가 피치했던 것 같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 재밌네요. 네. 재영수가 그랬고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네. 네. 맥스는 어떤 게 제일 기억이 제 얘기 나요? 남아있죠? 네. 저는 캐릭터는 다 매력적이긴 했는데 진짜 다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캐릭터에 제일 마음이 갔나 생각해봤는데 사춘기 이후에 나를 어떤 감정이 가장 지배하고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황이랑 소심이. 그 친구들이 커서 내가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연출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역할이 적었잖아요. 전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적죠. 비중이 적어서 그래서 더 공감도 갔고. 근데 비중이 적은데 되게 중요한 역할 하잖아요. 당황이가. 당황이가 같이 슬픔이를 도와주죠. 역할은 제일 중요했어요. 맞아. 그 역할 분배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연출적으로 좋았어요. 재밌었고. 그럼 릴리 당황인가? 짱구 릴리 당황인가? 철수였는데. 네. 그러면은 캐릭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이제 관련된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어쨌든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심리랑 관련된 세계관이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된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그 요소가 너무 재밌었어요. 추억 할머니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본부에 이렇게 애들이 막 감정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누가 문을 벌컥벌컥 열고 막 올라와 할머니가 그럼 뭐예요? 이러면 추억 할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추억 할머니가 뭐냐면 예전에 어땠는지를 추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죠. 그때 좋았지. 오. 근데 그때가 30분 전. 그래서 아직 나오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직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억이라는 거는 이제 막 커갈 때에는 돌아보지 않잖아. 보통 나이가 들고 돌아볼 나이쯤이 돼야 돌아보니까 여기서 애들이 하는 말이 라일리가 이제 졸업도 2번 좀 하고 라일리 친구들 결혼할 때 그때 나오시면 된다. 이게 너무 깨알같고 재밌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막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막 떠나가지고 모험을 막 다니는데 그 모험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큰 산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산에 이렇게 막 얼굴들이 막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최애 얼굴 모아산이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번역인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누구나 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얼굴상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아이들의 특성일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남자 캐릭터들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아까 랜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산이 이제 라일리의 그 감정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귀여웠어. 재밌다.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최애 얼굴? 네. 그럼 그런 지난 여자친구들 얼굴 산 뭐 이런 거 있나요? 너무 징그러워. 진짜 어이없어.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좋았던 거는 얘네가 이제 모험을 떠나다가 위기가 한번 오는데 막 이제 그 라일리의 중요한 이제 자아를 찾으러 가다가 어떤 큰 협곡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비아냥 대협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무슨 말을 하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연출을 해줘요. 맞아요. 근데 이 너무 재밌는 게 딱 커가면서 사춘기 시기가 되면 진짜 막 예민해지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 연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 공감 못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안 그랬죠? 저 사춘기가 딱히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거칠게 뭘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었지 않아요? 커갈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기억이 안 나. 있었겠죠? 근데 딱히 기억이 안 나. 그거 궁금해요. 그 사춘기 전후로 좀 네. 달라졌어요? 난 사춘기가 똑같아. 없었대잖아. 난 똑같아. 진짜? 저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오버쟁이였어요. 그대로네. 그러니까 정말 변하지 않았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대로였어요. 오버쟁이. 근데 그 네이밍이 너무 귀엽다. 오버쟁이. 그래서 그때도 좋네요 이랬어요? 애들이 말하면? 좋네. 그때 오락부장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앞에 이랬나요? 나와가지고 그랬죠. 네. 그때부터 리듬을 탔으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몸에 당연히 배지. 몸에 배어있지. 네. 달라졌어요? 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요? 언제였어요 사춘기가? 저는 중 1, 2였던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그게 헷갈려요. 내가 IMF 이후로 달라진 건가 사춘기 이후로 달라진 건가 그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줬는가를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IMF였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그래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라일리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원에서 이사를 가죠. 그게 원이었어요? 지금 동시에 봤기 때문에. 네 원이에요. 원. 그렇구나. 동시에.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건 그 아까 카야가 얘기한 추억 할머니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이 인사이드 아웃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을 봤을 때 제일 충격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있었던 건 원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다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는 슬픈 일이고 슬픈 일을 내가 그냥 슬픈 일 자체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설정이 저희가 얘기한 거엔 안 나왔지만 그 자아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2편 자체가 그 라일리의 자아나무에 관한 사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아나무라는 게 기쁨이는 그게 나는 뭐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유지해줘야 얘 자아가 되게 잘 완성되는 거고 그렇죠.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럼 불안이가 와서 그거를 바꿔봤는데 나는 더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난 아직 부족하고 이것도 또 완벽하게 걔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에는 뭐 좋든 싫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뭐 행복한 거 불행한 거 다 섞여야 하나의 자아가 되는 거고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자아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상이 그 사람의 자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계속 변하는 게 자아일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감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쁨이라는 감정은 옳은 감정이고 슬픔과 절망, 우울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약간 뭐 어떤 ROTC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면 이 우울한 감정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 이건 나쁜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방금 카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아나무가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게 또 나만의 자아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기쁨이도 근데 거기서 라일리가 행복하려면 기쁨 구슬을 계속 핵심 기술로 넣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라일리가 온전히 라일리로 존재하려면은 다양한 감정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자아나무가 돼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늙어가면서 어떤 게 제일 크게 변하나 이걸 보고 생각했던 건 그 자아가 그러니까 이 라일리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자아가 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의 자아에 뭔가 몰빵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이 영화 보고 약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소울, 애니메이션 소울. 소울. 거기에서도 약간 비슷한 세계관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뭔가 자아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이전의 세계 막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
아 픽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네. 그리고 뭔가 그런 자아, 신념 막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상으로 끌어오는 거 이런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끌어왔는데 거기에다가 공감을 얻는다는 게 그치. 아 이건 진짜 아티스트들이 해야 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난 그치.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한번 모셔요? 모셔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누구 모셔요? 아 우리 유튜브도 갔다 왔으니까. 아 너무 웃기네. 네. 그러면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럼 이 영화를 좀 내가 보고 나니까 새롭게 떠오른 거나 서로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에디는 좀 어떤 얘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1때 느꼈던 제일 약간 충격적이었고 신선했던 거는 그 엉뚱섬, 가족섬, 하키섬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어떤 섬이 남아있는지도 고민해보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섬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저는 일단 놀이공원 섬 딱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10 to 10?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가는 게 행복했어요. 저희 집 앞에서 바이킹 타실래요? 아직 바이킹 있을 텐데? 탈 수 있을까? 아직 아저씨 있을걸? 아 그래요? 그거 키 재고 타지 않나? 열받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할 거.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놀이공원 기억이 좋았냐면 놀이공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어느 날은 놀이공원에 같이 가다가 부모님이 친구네 가족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놀이공원 가는 차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 왜? 난 가족끼리 이 놀이공원을 온전히 즐기고 싶은 거예요. 친구네 가족인데도? 같이 뭔가를 하면은 뭔가 그냥 우리의 행복이 깨져? 뭔가 약간?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컸나 보다. 이거 그랬나 봐요. 집착 아니야? 거의. 그래요? 그 정도야? 근데 어쨌든 놀이공원에 가족끼리 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놀이공원 선물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놀이공원은 에디는 일단 오픈런을 하잖아요. 네. 오픈런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거기 온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을 보고 빨리 뛰어야 된다고 쟤네 제껴야 된다고. 걔네들의 행복은 짓밟는 거네? 들어가는 순간 경쟁이야? 동심이에요. 동심으로 돌아가면 나도 애야. 그럼 이제 경쟁 상대인 거예요. 좋네요. 네. 아직 살아계시네요. 네. 놀이공원섬. 네. 여러분들 뭐 있으세요? 뭐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생겨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섬인 거죠. 어린 시절에 생겨가지고 뭐가 있을까? 저는 여기 나온 것 중에 엉뚱섬. 엉뚱섬 그런 것 같아요. 엉뚱섬이 저는 네. 그 아까 얘기 나온 짱구 있죠. 네. 네. 짱구를 보고 그게 형성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봤는데 네. 사서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봤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세계관을. 그 세계관? 말을 어디까지 얹어야 되나? 성인 만화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가요? 원래 성인 만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야. 저는 네. 전 덕질 세계관 있는 것 같아요. 덕질섬. 덕질섬. 덕질 모아섬이 있는 것 같아. 덕질 모아섬.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초딩 뭐 중 고딩 시절 뭐 이렇게 대딩 이렇게 덕질 DNA라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얘기했잖아. 섬이 이렇게 옆에 섬들이랑 조그만 섬들이 연결돼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재밌다. 그리고 거기서 얼굴들 하나씩 모아서 최애 얼굴 모아섬. 그렇지. 그럼 컬렉션이 되는 건 산이 되는 거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오지 마세요. 네. 맥스는 어떤 걸 더 얘기해 보고 싶나요? 저는 그 라일리 안에 감정들에 대해서 막 그 감정 캐릭터들한테 사람들이 아까 그 제가 리뷰 읽은 것처럼 막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라일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도 있는데 그것들을 약간 우린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한테 뭔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안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해하기만 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 계속 채찍질만 하게 되고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불안이가 그 초점 잃으면서 막 그 갑자기 막 돌고 있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엄청나게 멘붕 온 그 상태에 표현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약간 그럴 것이다. 공황. 맞아.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라일리가 그 불안이가 막 한창 열심히 일할 때 공황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좀 어린 아이인데 13살인데 그런 걸 느끼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좀 느낀 게 되게 사소한 것도 그 어렸을 때는 큰 멘붕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되게 압박도 심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사소한 거에도 저렇게 상처받기 쉬운 날들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했어. 근데 지금은 또 막상 그렇게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 보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이 멘붕의 순간을 지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 자아나무가 또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랬습니다. 네. 카야는 어떤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딱 그 자아랑 또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어렸을 때 생긴 자아가 그때 딱 형성이 되면은 굳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아니다. 이것도 좀 평생 이렇게 좀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거기 아까 제가 한 얘기 좀 덧붙이자면 변해야 된다라는 저는 의견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영화 자체도. 그래서 뭔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좀 요즘 또 새롭게 느끼거든요. 뭘요? 뭔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조금씩 또 뭔가 변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사람이 어떤 나이를 그냥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외부의 상황도 끊임없이 변할 그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뭐 생존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생존하려면 변화해야죠. 그렇죠. 좋네요. 좋네요. 네, 좋네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좀 아직 안 본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원도 생각보다 안 본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맥스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로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사춘기를 기점으로 좀 많이 본인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여진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감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이든 2든 약간 비슷한데 삶이 뭔가 행복하고 그러신 분들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행복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뭔가 딱히 뭐 그렇게 지금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없으시다면 뭐 이렇게 힘든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어요? 네, 전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좀 내가 불행하다거나 뭐 우울하거나 좀 요즘에 어떤 그런 심경에 그런 게 있다 라는 사람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한 지점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좀 그런 분들이 이걸 보면 왜 좋냐면 이렇게 내 안에서 내 본부 안에는 저런 애들이 어쨌든 저렇게 나를 키워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고 그게 좀 굉장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신 분들은 딱히 감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커플이 이거를 저랑 같은 회차에 보셨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한테 엄청 울었다고 이제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넌 하나도 재미없었지? 딱 이랬는데 남자분이 하나도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야.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이에겐 정말 딱히 감흥 없을 수 있다. 왜냐면 그럼 그분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네.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막 개연성이 엄청 이렇게 좋다거나 사실 뭐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감흥이 없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총점이랑 볼말을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점. 볼. 둘 다? 네. 오. 무조건 볼. 왜 이제야 봤을까? 9년 동안 안 본나? 아쉬워. 반성해? 네. 아니야, 난 그때 안 본 거 잘한 것 같아. 그래요? 그때 봤으면 딱히 공감 못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4점. 4점. 오, 카야 4점 되게 네. 높은 거네. 저는 4점입니다. 왜냐하면
속편이 이렇게 재밌게 나왔다는 거에 음. 조금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1편도 물론 좋았지만 네. 속편도 이렇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니? 감독님이 다르잖아요. 그쵸. 원과 투에.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지. 저도 4점. 4점이고 원도 4점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편에서 별점이 안 떨어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4점이 된다는 게. 네, 그럼 여러분 한 번쯤 보셔야겠네요. 네. 또 언제 3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네. 9년 뒤에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 나왔을 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2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아직 안 정했죠? 정했는데요? 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게 별로예요? 다음 주는 네. 제 생각에는 뭐 잡담 비슷한 잡담인 듯 아닌 듯 한 뭔가로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한 날. 이번 집에 가장 행복한 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